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또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 급반등하면서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 가운데서 여러분들 좀 밤잠을 설치는 것을 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이러한 급반등 그리고 주말 금요일장에 나왔던 자사주 매입이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디로 끌고 올라갈 수 있게 될지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여의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공개합니다. 돌아온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무려 7%나 오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까지 겹경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흐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고객님, 마지막 세일가 49,900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요일장 은근 외쳤던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게 4만 원자 떨어져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더불어서 외국인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49,900원 그게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아무런 전망에 다들 어떻게 보면 좀 쫄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9,900원이 일단은 지금까지 봐서는 막차였습니다. 다들 이제 4만전자 기다리셨다가 사야지 하셨던 분들 49,900원에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바닥권에서의 7% 급반등 그러면서 53,00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6개월 우리가 8만 전자였습니다. 8만 전자였다가 지금 4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5만 전자를 회복한 삼성전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올해 안에 6만, 7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금요일자 급등을 하면서 시총 3조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5만 전자에 복귀한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웬일인지 그 본주에 우선주는 좀 사긴 했죠. 본주에 13거래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고 기관도 함께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11거래 만에 이렇게 매도로 전환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가 이제 목요일 아침이죠. 현지 시각으로는 20일이고 목요일 아침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기대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워낙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주말 사이에 블랙엘 관련해서 서버 과열 관련한 이슈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걸 만약에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젠슨 황이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아주 경미한 이슈입니다. 요건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4만 전자까지 막 내려가고 할 때 증권가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해야 된다. PBR 1배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업황 둔화 우려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저평가 매력은 있다라는 것이 1등 매수의 의견이었고요. 최후의 보루가 49,900원이었다. 주가 바닥이다. 마지막 세일가다라는 얘기가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금요일 날 주가의 반등이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는 사실 그동안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을 좀 보자면요. 세 가지를 크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한 기술 격차. 지금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도 굉장히 아쉽게도 큽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 돼서 그동안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 범용 D램 제품의 중국 반도체 업체의 추격. 관련해서도 역시나 HBM 기술 격차나 이런 부분이 중국의 추격을 당하고 있어서 범용 D램 제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의구심이 생겼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짚어드렸듯이 보조금 관련한 이슈 지금 열심히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어서 큰 이유로 보면 이 세 가지 이유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과연 주가 반등에도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인을 따져보자면 사실 이 세 가지 원인들이 다 씻겨 내려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반등을 했을까요?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죠. 별다른 호재가 없었는데, 그렇죠? 단순 저가 매수 맞나?
이거 혹시 세력의 개입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하락했을 때 이슈를 한번 볼게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에서 동시호가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확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5만 원 선을 무너뜨려서 이거 세력 개입에 대한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야? 라는 시장에 뭔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동시호가 때 주가 떨어뜨렸고요. 시간의 거래나 다음날 저가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주가 조작의 고전인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전일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 외국인이 4,7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동시호가 때만 3,500억 가량의 물량을 쏟아내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이상거래 적출이나 주가 조작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장도 그랬지만요. 저는 금요일장 주가 급등도 참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게 했지만 이거 자사주 매입 소식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 올랐으니까 그냥 안심을 합니다. 반대로 떨어졌다면 더 파야겠죠. 근데 주가 올라갔으니까 저는 안심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과연 올해 연말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 저평가된 주가 우리 다 인정하고요. 과연 앞으로의 성장은 있는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를 봐야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현재 예상되는 게 매출이 한 74조 원대, 영업이익은 9조 원대, 역시나 10조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의 계절적인 감소도 지금 이 구간에 놓여 있고요. 파운드리 쪽 매출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년까지 좀 두고 본다면 실적이 DS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2분기 레거시 수요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3분기에는 파운드리도 BEP 구간에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반도체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또 지금 시점에서 내년 한 2, 3분기 바라보면서 선행하는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장 마감 후에 발표된 10조 원 육박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그리고 3개월 내에는 3조 원을 소각을 하겠다라고를 했는데 이러한 효과가 연말에 삼성전자의 랠리를 펼쳐지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도 우리 어떻게 보면 버팀목 역할을 해줄 텐데요. 앞으로도 저는 국민 주식 삼성전자 이러한 단기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세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주가를 하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던 기술력이나 대외적인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